정성껏 기른 상추와 된장을 선물로 준비한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 하지만 예비장모 여정이 얼굴을 찌푸린다. 이런 촌스러운 걸 가져와서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요? 부모도 제대로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라니 창피하지도 않아요? 집안 체면이 있는데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평생의 정성이 한순간에 짓밟혔다. 회사에서 터져나오는 상견례에서 예비시모가 도망갔다며? 시골 촌놈 맞네.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민호의 가슴을 찢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경북 산골 마을에 첫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82세 박말수는 이미 일어나 낡은 고무신을 신고 마당으로 나섭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꼿꼿이 펴려 애쓰며 손에는 오래된 소쿠리를 들고 있죠.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말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상추를 하나씩 따기 시작합니다. 밤새 이슬을 머금은 푸른 상추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입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새벽 이슬이 스며들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촌구석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이 흙이 나랑 민호를 먹여 살렸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손자 민호를 혼자 키워낸 세월. 몸은 구부정해졌지만 마음만은 단단하거든요. 소쿠리가 상추로 가득 차자 읍내 장터로 향합니다. 장터에 도착하니 다른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말순 어르신, 손자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요? 서울 며느리라며? 부럽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말순은 자랑스럽게 대답하며 상추를 정성스럽게 진열합니다. 첫 손님이 다가옵니다. 어르신, 상추 얼마예요? 한 단에 1,000원입니다. 단골 아주머니가 상추를 고르며 말합니다. 어르신 상추가 제일 맛있어요. 농약도 안 치시고. 농약은 돈이 없어서 못 쳤는데 그게 오히려 좋다고 하시네요. 말수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가난이 오히려 장점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점심때가 되자 말수는 보리밥을 꺼내 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문득 민호가 어렸을 때가 떠오릅니다. 민호는 5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죠. 그 충격으로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고 결국 말순이 혼자서 민호를 키워야 했습니다. 할망구가 뭘 알겠노? 시골 촌놈으로 키울 거가. 마을 사람들의 걱정 섞인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말수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 다짐으로 새벽마다 상추를 따서 장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민호의 학용품을 사주고 과외비를 댔습니다. 겨울 연탄비, 여름 전기세가 걱정이어도 민호 앞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았죠. 민호가 중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울면서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 애들이 나한테 시골 촌놈이라고 놀려요. 엄마도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눈물을 보일 수 없었죠. 민호야, 내가 부끄러워할 건 하나도 없다. 할머니가 너를 키운 건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렇게 말하며 민호를 꼭 안아주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손자가 상처받는 것 같아서 말이죠.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대학 진학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말수는 상추 농사뿐만 아니라 남의 집 청소까지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참고 견뎠어요. 다행히 민호는 할머니의 마음을 아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좋은 대학 가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말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호는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말순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내가 해냈다. 이 촌구석에서도 손자를 훌륭하게 키워냈다. 대학을 졸업한 민호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순은 가끔 생각해요.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워낸 건 맞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젓습니다. 민호는 이제 당당한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어 상추가 다 팔리자 말순은 빈 소쿠리를 들고 집으로 향합니다. 고마워라, 상추들아. 오늘도 수고했다. 혼잣말을 하며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에 다녀오셨어요? 그래, 다녀왔다. 너는 회사 일은 어떻고? 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말순이 궁금해하자 민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은지랑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할머니가 꼭 오셔야 해요. 제게는 할머니가 어머니나 마찬가지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동시에 걱정도 밀려와요. 과연 자신 같은 시골 할머니가 서울 사람들과 상견례를 해도 될까 하는 두려움 말이죠. 알았다, 민호야. 할머니가 꼭 갈게. 하지만 말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상견례라. 생각해보니 자신이 그런 자리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 새삼 실감납니다. 손에 든 거친 손가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저녁을 차리며 말순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의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가지만 말순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어요. 과연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릴까? 말순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떨굽니다. 손자를 키워낸 자신의 인생이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다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걱정일 뿐이죠.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장롱에서 한복을 꺼내봅니다. 몇십 년 전 며느리 장례식 때 입었던 그 한복이 유일한 정장이었거든요. 곰팡이 냄새가 살짝 나지만 다림질을 하면 괜찮을 겁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부끄럽지 않게 해줄게. 말순은 한복을 가슴에 안고 다짐합니다. 손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절대 발목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비록 촌스럽고 가난한 시골 할머니지만 민호에게만은 당당한 할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민호가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공기를 마시며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할머니는 벌써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다. 방금 나왔다. 말순은 반가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대답합니다. 사실은 새벽부터 민호가 언제 올까 싶어 몇 번이나 대문 앞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할머니, 상견례 얘기 좀 드릴게요.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은지 어머니께서 정하신 곳이에요. 강남? 말순의 눈이 커집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화려한 강남이었어요. 네, 좀 고급스러운 곳이긴 한데. 할머니, 괜찮으시죠? 민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납니다. 괜찮다, 민호야. 할머니가 뭘 못하겠노? 말순은 당당하게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두근거립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할머니께 예비 신부 은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은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똑똑하고 할머니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일요일 오전 말수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오래된 한복을 꺼내 다림질하고 낡은 가방에 정성껏 싼 선물을 넣습니다. 시골에서 기른 깨끗한 상추와 직접 담근 된장이었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민호가 묻습니다. 선물이다. 처음 만나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민호가 당황합니다. 할머니, 그런 건 안 가져가셔도 돼요. 왜? 우리가 기른 건데 뭐가 부끄럽노? 말순의 목소리에 의외의 단호함이 묻어납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말순은 창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산과 들이 점점 높은 건물들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어딘지 두려웠어요. 강남역에 도착하자 민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제 손 꼭 잡고 계세요. 지하철에서 나오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세련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말수는 자신의 한복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정식집에 도착하니 정말 웅장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입구며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을 어지럽혔어요. 말수는 무의식적으로 민호의 팔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복을 입은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안내합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이미 상대방이 와 있었어요. 예비 신부 은지는 정말 예쁘고 단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은지가 깍듯이 인사하자 말순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예비 장모 최여정을 보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여정은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니, 저런 총구석 할머니가 상견례에? 여정이 작게 혼잣말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순이 정중하게 인사하지만 여정은 시큰둥하게 대답합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여정은 말순이 젓가락질하는 모습까지 흘끔흘끔 쳐다보며 뭔가 불만스러워했어요. 그런데 할머니, 민호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여정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며느리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그 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아, 그러니까 혼자 키우신 거네요? 여정의 목소리에 깔린 비아냥거림을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가져온 선물을 꺼냅니다. 이거 작은 선물입니다. 저희가 직접 기른 상추하고 된장이에요. 여정이 그 선물을 보더니 눈을 크게 뜹니다. 이런 걸 가져오시다니. 우리 같은 집에서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어머니,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여정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성? 이런 촌스러운 걸 가져와서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요?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정성으로 기른 것들이 이렇게 모독당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너무하십니다. 민호가 참지 못하고 일어섭니다. 너무해. 이런 집안과 우리 집안이 어떻게 어울려? 여정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정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부모도 제대로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라니. 창피하지도 않아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는데. 그 순간 말순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를 꼭 쥔 손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내뱉었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집안은 안 돼요. 은지가 당황하며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여정은 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말없이 지팡이를 꼭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굴욕감을 삼키고 있었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 말순과 민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만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할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괜찮다, 민호야. 말순이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법이지.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 정성으로 기른 것들이 그렇게 무시당한 것이 마음 아팠거든요. 며칠이 지났지만 여정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은지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했어요. 은지야, 엄마 말 들어. 그런 집안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엄마,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할머니도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요. 훌륭해? 총구석에서 상추나 팔며 살아온 할머니가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아. 은지는 어머니의 끊임없는 반대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민호에게도 이런 사정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민호는 회사에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야, 민호 상견례에서 예비장모가 도망갔다며? 그래. 뭔 일이야? 할머니가 시골에서 상추 가져왔다는데 그걸 보고 기겁했다더라.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민호의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민호야, 괜찮아? 친한 선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민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이장이 급하게 말순의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말순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노? 말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네 밭에서 석유가 터졌어요. 석유? 예. 지난번에 지질조사 나왔던 사람들이 그랬는데 어르신 밭 땅 속에 석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개발지로 지정했대요. 말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규모래요?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어르신, 이제 진짜 큰 돈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가난한 시골 할머니로만 여겨졌던 말순이 갑자기 마을의 화제 인물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소식이 서울까지 전해지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여정이 이 소식을 듣고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은지야, 그 할머니 집에 석유가 나온다며? 네, 그런데 그게 왜요? 니야, 그럼 이제 상황이 달라졌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 여정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은지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민호도 괜찮은 애 같고 할머니도 나름 괜찮은 분 같더라. 하지만 여정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자들에게 연락해서 인터뷰를 요청한 거예요. 네, 저희 사위될 민호 덕분에 생긴 일이에요. 그 할머니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여정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그 땅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말이죠. 이 인터뷰가 방송에 나가자 민호가 크게 분노했습니다.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사과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습니다. 민호야, 괜찮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말순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달라진 상황이 오히려 부담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은지가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호야,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래, 어디서 만날까? 카페에서 만난 은지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너무 반대해. 나도 자신 없어져. 은지야, 뭐가 자신 없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잖아. 그렇긴 한데,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잘 어울릴까 싶어서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은지야, 설마 넌. 미안해, 민호야. 나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가 좀 부담스러워. 그 순간 민호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마저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은지야, 제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석유 나온 것도 좋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인 것 같아. 혼자 남겨진 민호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고향으로 내려가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 결혼 그만해야 할까요? 왜? 무슨 일이야? 은지도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계속 우리를 무시하고. 말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포기하고 싶다면 할머니는 상관없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데 정말 포기할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생긴 석유든 뭐든 상관없었어요. 손자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석유 발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마을은 온통 들썩였어요. 하지만 정작 말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결혼이 이상하게 꼬여가고 있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주말 동안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거든요. 은지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민호를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민호 상견례에서 예비 장모가 도망갔다며? 그것도 할머니가 시골에서 가져온 상추 때문에? 진짜? 아, 웃겨 죽겠네. 21세기에 그런 일이? 그런데 들었어? 이제 그 할머니 집에 석유 나온다며? 인생 한방이네.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료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어요. 김민호 씨, 부장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죠. 부장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민호 씨, 요즘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회사 이미지도 있고 너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죠. 요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더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야, 민호야. 진짜 상견례에서 할머니가 상추 가져갔어? 한 동료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호가 대답하기 전에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당연하지. 시골 촌놈 티 제대로 났겠네. 그런데 이제 석유 나왔으니까 예비 장모가 다시 연락 올 거 아냐?
돈 앞에서는 다 무릎 꿇는다니까. 민호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만하세요. 뭐야, 기분 나빠? 사실인데 뭐. 할머니 얘기 그만하라고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난 평생 할머니 때문에 무시받았어. 하지만 난 더는 부끄럽지 않아. 민호의 내면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동시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었죠. 한편 고향에서는 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석유 개발 소식이 정식으로 발표되자 언론사들이 몰려온 거예요. 말순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갑자기 부자가 되신 기분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기분이요? 그냥 신기하긴 합니다. 손잡은 결혼 준비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결혼.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결혼은 좀 복잡해졌어요. 그 순간 여정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의 예비장모 최여정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여정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석유 발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정이 뻔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사위들 민호 덕분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말순이 깜짝 놀라 여정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니. 그럼 결혼은 진행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저희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적극 지지했어요. 다만 할머니께서 너무 조심스러워 하셔서. 여정의 거짓말에 말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기자들 앞에서 말다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여정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 건데 서로 이해해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석유 나온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야죠. 민호가 아직 어리니까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말순은 여정의 속셈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도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이런 큰 돈은 전문가가 관리해야. 됐습니다. 말순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여정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많으니까. 그날 저녁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인터뷰 봤어요. 은지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민호야, 신경 쓰지 마라. 할머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할머니, 이제 은지도 다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자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 정말 행복할지 의문이었어요. 민호야, 내가 정말 은지를 사랑하냐? 네, 사랑해요. 그럼 그 마음이 진짜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라.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석유든 뭐든 오히려 문제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마을 이장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네요. 이제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유명해서 뭐하노? 손자 결혼만 잘 되면 그걸로 족하다. 그런데 어르신, 개발업체에서 곧 정식 계약서를 가져올 거래요. 조심하셔야 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순전히 돈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자의 미래와 갑자기 달라진 상황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지가 민호에게 다시 연락을 해온 거예요.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결 밝았습니다. 민호야,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 은지야.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이별을 통보했던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해온 것이 씁쓸했거든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다음날 카페에서 만난 은지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결 여유로웠어요. 민호야,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반대해서 나도 혼란스러웠거든.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뀐 거야? 엄마가 할머니를 다시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 그리고 나도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민호는 은지의 말을 들으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석유 소식이 나온 후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거든요. 은지야, 혹시 석유 때문인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다시 만나자는 거야. 하지만 은지의 눈빛에는 예전의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계산적인 것이 느껴졌어요. 한편 여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을 다시 불러 인터뷰를 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축복했어요. 다만 할머니께서 너무 조심스러워 하셔서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상견례에서 나가신 것은? 아, 그건 오해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나간 것 뿐이에요. 할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시죠. 여정의 뻔뻔한 거짓말에 시청자들도 의아해했지만 언론은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석유 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희 가족이 도와드려야죠. 할머니 혼자서는 이런 큰일을 감당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여정의 속셈은 명백했습니다. 석유 개발권을 어떻게든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인터뷰가 방송되자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어르신, 저 여자 말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총구석이라고 무시하더니 돈 냄새 맡고 달려온 거지 뭐. 마을 이장도 말순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저 사람들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말아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지만 이런 식의 접근이 과연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발업체에서 나온 담당자가 말순을 찾아와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 개발권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사실 이 개발은 엄청난 규모입니다. 보상금만 해도 수십억 원이 될 거예요. 말순이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억 원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큰 돈을 관리할 때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가족들 동의도 필요하고. 가족들이요? 손자분과 예비 며느리 가족들 말이에요. 특히 결혼 후에는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말수는 담당자의 말을 들으며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이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며칠 후 여정이 직접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값비싼 옷을 입고 선물까지 들고 온 것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갑자기 왜 오셨어요?
우리가 가족이 될 텐데 서로 이해해야죠. 그리고 이런 큰일이 생겼는데 혼자서는 어려우시잖아요. 여정은 가져온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걸 보세요. 개발권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 남편이 부동산 일을 오래 해서 경험이 많거든요. 관리요? 네, 이런 큰 돈은 은행에만 넣어두면 안 돼요. 투자도 하고 세금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 복잡한 일이 많아요. 말수는 여정의 제안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자신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우리가 가족이 될 텐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에 너무 편견을 가졌어요. 죄송해요. 여정의 사과는 겉으로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말수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은지 어머니가 찾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래, 왔다 갔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별 얘기 아니다. 그보다 민호야, 너는 정말 은지랑 결혼하고 싶으냐?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솔직히 말해봐라. 할머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민호가 한참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 결혼 그만해야 할까요? 은지도 은지 어머니도 결국 돈 때문에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자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거였어요. 민호야. 할머니, 저는 진짜 사랑받고 싶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저라는 사람 때문에 말이에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참아온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지마저도 이제 저에게서 돈만 보는 것 같아요. 말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손자를 위로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할머니는 내 편이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라. 할머니는 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생긴 석유가 오히려 손자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말수는 여정이 가져온 서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계약을 맺으면 개발권 관리를 여정 가족에게 맡기게 된다는 것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말수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모든 것의 답은 손자의 진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새벽이 밝아오자 말수는 평소처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추를 따러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흙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한평생 자신과 손자를 키워준 이 땅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앉아 흙을 한 줌 쥐어봅니다. 거친 흙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이 흙 속에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네. 말순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가난하다고 무시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그때 마을 이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말순 어르신,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장이 들고 온 신문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면에 자신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거든요. 시골 할머니의 기적 같은 횡재, 상추밭에서 나온 석유, 수십억 원 대박.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여정이 한 인터뷰가 그대로 실려 있었어요. 예비장모 최여정 씨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사위 덕분이라며 할머니 혼자서는 관리가 어려워 가족들이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버린 것 같았어요.
오후에 언론사에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온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할머니, 갑자기 부자가 되신 기분이 어떠세요? 말수는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분이요? 그냥 신기할 뿐입니다. 손자분 결혼에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결혼은 말순이 잠깐 멈췄습니다. 결혼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예비 며느리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말순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촌구석이라 무시당했지만 흙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기자들도 말순의 진심을 느꼈는지 더 이상 무례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인터뷰가 끝난 후 민호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뭐가 멋있노? 할머니 말씀이요. 흙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와 닿았거든요. 민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내가 부끄러워할 건 없다. 흙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 뿌리를 잊지 마라. 민호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그 말 속에 담겨 있었거든요. 할머니, 민호야, 이제야 알겠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바로 내 자존심이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할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저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 은지와의 결혼, 그만두기로 했어요. 말순이 놀라서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할머니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할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이 생겼다고 갑자기 태도가 바뀌지도 않았을 거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평생 정직하게 사시면서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잖아요.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그런데 민호야, 후회하지 않겠노? 아니요. 이제야 진짜 제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할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정이 남편과 함께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정이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남편도 함께 왔어요. 여정의 남편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갑자기 왜 오셨어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개발권 계약서를 가져왔어요. 이제 정식으로 진행해야죠. 여정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모든 관리를 저희가 해드려요. 세금 문제부터 투자까지 완벽하게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 걸 왜 당신들이 관리해요? 민호야, 우리가 가족이 될 텐데 당연한 거 아니야? 여정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가족이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안 해요. 여정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라고? 은지와의 결혼은 취소입니다. 할머니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야, 이 자식아. 석유 나온다고 까불지 마. 여정의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우리 할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여정이 당황하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오신 거죠?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됐습니다. 말순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여정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런 큰 돈을 혼자서 제가 평생 흙만 만지고 살았다고 바보인 줄 아세요? 말순의 목소리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과 거짓은 구별할 줄 압니다. 이제 나가세요. 여정 부부가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순과 민호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잘한 일일까요? 그래, 민호야. 내가 옳다. 진짜 사랑이라면 할머니를 무시하지 않았을 거다. 민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고맙다, 민호야. 할머니도 이제 마음이 편하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손자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 무엇보다 다행이었거든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손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민호가 결혼을 취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은 또 한 번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손자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지가 직접 시골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이 울었나 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은지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라. 그런데 무슨 일로 왔너? 할머니께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민호한테도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 말만 듣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무슨 말이냐? 민호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은지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말순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은지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이미 늦었다. 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할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민호를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요. 그때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은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은지, 왜 여기 와 있어? 민호야.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마음 한편에는 은지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거든요. 은지야, 이제 와서 뭘? 나 정말 바보였어. 엄마 말만 듣고 내 마음은 생각 안 했어. 할머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도 몰랐고, 은지가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민호와 다시 기회를 주세요. 말순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자신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일어나거라. 무릎 꿇을 일은 아니잖니.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께 정말 죄송한 일을 했어요. 할머니를 무시하고 민호 마음도 아프게 했어요. 민호도 은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은지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일어나. 할머니가 일어나라고 하시잖아. 할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그 진심이 느껴지자 말순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있었어요. 은지야, 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엄마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이제는 제가 선택할게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정이 또 찾아온 것이었어요. 은지가 없어진 걸 알고 급하게 쫓아온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여기 있었구나. 여정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빨리 일어나. 하지만 은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민호와 결혼할 거예요. 할머니도 제 어머니처럼 모실 거고요.
여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자식아, 정신 차려. 저런 총구석 할머니를. 엄마, 은지가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순간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은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든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민호를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는 할머님이 될 분이시고요. 여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미쳤구나. 석유 때문에 갑자기 이래? 그 순간 말순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오래된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여정이 의아해했습니다. 말순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정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네, 맞습니다. 석유개발권 정식 계약서예요. 말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총구석이라 무시한 이 땅. 이제 국토부에서 석유자원 개발지로 지정했습니다. 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보상금은 수십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말순이 계속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땅이 총구석이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어떠신가요? 여정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집안 이제 창피하지 않지요? 말순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정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그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골 촌놈이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네요. 여정이 무릎을 꿇으며 말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번 일 비밀로.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교만하던 여정이 무릎을 꿇다니. 할머니, 제발. 저희도 가족으로 받아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민호가 참다 못해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더는 우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제 자랑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여정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제발. 아줌마가 잘못했다. 다시 기회를 줘라. 하지만 민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이미 드렸어요. 상견례 때 할머니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면 달랐을 거예요. 말순이 여정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할머니.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해주세요. 은지가 정말 우리 민호를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민호야, 미안해. 앞으로는 할머니를 제 어머니처럼 모실게. 민호도 은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했어요. 은지야, 정말 마음이 바뀐 거야? 응, 이제 정말 알겠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말순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여정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어머니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모두가 깨달은 하루였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일요일, 경북 산골 마을에 특별한 날이 찾아왔어요. 민호와 은지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하객들과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져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 되었어요. 말순은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지가 정말 예뻤어요. 할머니, 어때요? 예쁘죠? 은지가 수줍게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다. 우리 민호가 행복하겠구나.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용서해주지 않으셨다면. 됐다, 은지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만 생각하자. 은지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정말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약속해요.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친구들이 농담을 건네고 있었어요. 야, 민호야. 진짜 이제 할머니 손자에서 남편이 되는 거네? 그래. 그런데 할머니는 여전히 내 가장 소중한 분이야. 당연하지. 할머니가 없었다면 오늘의 너도 없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석유 개발로 곧 사라질 그 땅이지만 자신을 키워준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자 하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과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 민호 씨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직접 혼주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이 천천히 일어서서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안녕하십니까? 민호의 할머니 박말순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민호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말순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시골에서 상추나 기르며 살았습니다. 별거 아닌 사람이죠. 하지만 이 손자만큼은 정말 자랑스럽게 키워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혼자서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시골 촌놈이라고 놀리기도 했고요. 하객석에서 여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과거 행동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당당한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었거든요.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말순이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야, 고맙다. 우리 민호를 사랑해줘서. 은지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호야. 말순이 신랑 자리에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민호가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분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닌 바로 제 할머니십니다. 민호가 하객들 앞에서 크게 선언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할머니는 제 자랑이에요. 하객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온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말순이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한 하객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혼자서 손자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여정도 말순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요. 말순의 너그러운 마음에 여정이 또 한 번 고마워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자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말수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어요. 민호와 은지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그냥 별 보고 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요? 은지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깨닫고 바뀌는 거지. 민호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요. 아니다, 민호야. 할머니는 여기가 좋다.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살아라. 하지만 할머니 혼자가 아니야. 이 흙이 있잖니. 말순이 땅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개발업체에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작은 텃밭에서 거대한 시추 장비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말순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과 손자를 키워준 땅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민호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민호야, 언제 왔너? 할머니 보러 왔어요. 은지도 함께 왔어요. 은지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세 사람은 시추 현장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저 땅 밑에 석유가 있었다니. 은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할머니가 평생 상추 기르던 땅에서 말이야. 민호도 감탄했습니다.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흙은 정말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구나.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선물을 줬어. 말순의 마지막 독백이 화면을 덮습니다. 촌구석이라 불렸던 세월. 오늘 이 순간 내 손자가 당당히 서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화면은 고향 들판 위로 솟아오르는 시추탑을 비추며 천천히 끝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